그날 욕실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아버님의 팔을 씻겨드리던 순간 그분의 몸에서 느껴진 작은 변화가 제 마음을 흔들었지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의사 말이 틀린 걸까?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미안하네.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설렘이었지요. 나의 손끝에서 다른 남자가 다시 살아 숨쉬는 걸 보는 그 순간 내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코 돌이킬 수 없었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지는 일이 있지요. 저에게는 그날 한 통의 전화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도윤 씨의 상사였던 기창 어르신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분은 남편이 20년 넘게 모셨던 분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가족처럼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농담 삼아 서연 씨 음식은 내 인생의 회춘제야라며 웃던 분이었지요. 사고는 부산 양산 고속도로 중간 빗길에서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차체가 크게 찌그러졌다고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르신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 그리고 초췌한 얼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달의 입원 치료 끝에 어르신은 결국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으셨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버님처럼 모시자. 그분 의지할 곳이 우리밖에 없어. 그래야겠지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잠깐이야. 회복되면 다시 혼자 지내실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간병이 잠깐일 리 없다는 걸 여자의 감으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경남 진해의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바닷바람이 드나드는 오래된 집이지요. 결혼 후 3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회사 일에 매달렸고 저는 조용히 집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 믿었어요. 그런 제게 간병이라는 새로운 일은 생각보다 벅찼습니다. 아침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드리고 휠체어를 밀며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죽 대신 미음으로 준비했어요. 내가 민폐만 끼치는구먼. 무슨 말씀이세요? 덕분에 제가 운동도 돼요. 어르신은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제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남의 집 귀한 어른을 모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돌본다는 실감이 났달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점점 늦게 들어왔고 하루의 대부분을 저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새벽에 깨서 어르신이 잠자리에서 불편해하시지 않는지 살폈지요. 한겨울에 찬 바닥보다 더 차가운 건 집안의 공기였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줄었고 서로의 얼굴을 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욕실에서 어르신을 씻겨드리던 중 순간적으로 손끝에 이상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반응 같았지요.
놀라서 손을 멈췄지만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오. 서연 씨 몸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럽니다. 괜찮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요. 저는 애써 웃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사는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 단순한 반사신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매번 목욕을 시킬 때마다 그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르신의 표정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하셨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건 연민인지 책임감인지 혹은 그 중간쯤 되는 감정이었지요. 어르신, 물온도 괜찮으세요? 이만하면 호텔보다 낫네. 그 농담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 남는 건 이상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간병이라지만 누군가를 전적으로 돌보는 건 그 사람의 삶과 숨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더군요. 그날 밤 욕실에서의 그 느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문 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거실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지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어르신의 존재가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제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서연 씨 손이 약손이야. 그럼 다행이지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파문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어떤 감정은 불현듯 찾아와서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르신을 돌볼 때마다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건 간병인의 관찰이 아니라 어쩌면 감정의 방향을 확인하려는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주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진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집안에도 짠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어르신은 유난히 말이 많아지셨습니다. 서연 씨, 젊을 땐 이런 날이면 창고에서 담배 한 갭이 피웠죠. 비 냄새랑 담배 냄새가 섞이면 인생이 괜히 구수해지는 법이야. 요즘은 그런 여유도 귀하지요. 그렇지. 요새 사람들은 쉬는 법을 몰라.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어르신의 음성이 이상하게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지요. 남편 도윤 씨는 그 주 내내 야근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회의 중이라서라는 문자만 남겼지요. 식탁에는 항상 두 사람분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이 제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 것이지요.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어르신의 다리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재활의 일환이라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세게 해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가 좋아요. 그 말투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제 손끝으로 스며드는 듯 했지요. 그 온기를 오래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재빨리 손을 거뒀습니다. 이제 충분하실 거예요. 덕분에 피가 도는 것 같소. 그분은 웃었고 저는 그 웃음에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창문 밖으로 불빛이 번졌습니다. 도윤 씨가 퇴근한 줄 알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산소기의 미세한 진동음이 제 심장 박동과 맞물렸어요. 혹시 지금 어르신도 깨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 하나가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바닷가 쪽 길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항구 근처 진해 중앙시장엔 이른 시간부터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손에 쥔 검은 봉지 안엔 생선과 채소가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어르신의 표정이 맴돌고 있었지요. 괜히 신경을 쓰는 걸까? 아니면 이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어르신은 창가 쪽으로 휠체어를 돌려놓고 바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거세네요. 그러게요. 바람이 센 날엔 저도 기분이 불안해져요. 그럴 땐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바람도, 마음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욕실에서 몸을 씻겨드리려 하자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혼자 해보겠소. 괜찮으시겠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괜찮네. 사람은 언젠가 혼자 서야 하니까. 저는 욕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짧은 숨소리. 그게 그냥 힘을 주는 소리인지 아니면 고통의 신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그분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 같았습니다. 욕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미소를 지으셨지요. 서연 씨, 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소. 정말 다행이에요. 꾸준히 하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분의 말은 단순한 인사였지만 제 마음엔 묘한 떨림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일, 그게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밤이 되자 남편이 전화도 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회의였어요? 응, 늦게 끝났어.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씻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어깨에 남은 낯선 향수 냄새가 유난히 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이라는 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욕실의 물소리, 창문 밖의 바람, 어르신의 미소가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분에게 끌리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내게 닿았다고 느낀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분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지요.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 경계 말이에요. 그 선 위에 발끝을 걸치고 서 있던 게 그 무렵의 저였습니다. 며칠째 남편 도윤 씨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거래처 접대가 있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지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어르신과 단둘이 있다 보면 이상하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칠 때면 세상에 단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포근하네요. 봄 냄새가 나죠. 바람이 달라졌어.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울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스며들고 어르신의 머리칼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불현듯 그분이 더는 환자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엔 재활운동용 보조기를 착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손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과정이었지요. 자, 천천히 허리 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 손에 전해지는 체온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 체온이 제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닿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고통도 부끄러움도 대신 감사와 신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제 안에 어떤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지요. 운동을 마친 뒤 어르신은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 매일 해도 괜찮아요? 많이 힘들 텐데. 괜찮아요. 몸을 움직이시면 저도 뿌듯하거든요.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야. 그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존재를 그렇게 진심으로 인정해 준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선 들을 수 없던 따뜻한 말이었지요. 그날 저녁 부엌에서 국을 데우다 창문 너머로 어르신 방 불빛이 보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제 손길이 닿은 사람, 그리고 제 하루가 스며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출근 전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일부터 출장이야. 3일 정도 걸릴 거야. 출장이요? 어디로요? 광주 쪽 큰 계약이 걸려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 집안이 텅 빈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지요. 그분은 젓가락을 잡기 어려워했고 저는 대신 반찬을 집어드렸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을 때 어르신은 살짝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저도 그래요. 누군가랑 느긋하게 식사하는 게 오랜만이에요. 말끝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마저 둘만의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옮겨드리려 어르신의 팔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숨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짧고 따뜻한 숨결이었지요. 순간 몸이 굳었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기대버렸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는 것도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에는 저와 어르신 둘뿐이었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낮게 깜빡이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주무시기 전 물컵을 건네며 말했지요. 오늘은 운동도 잘하셨고 식사도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다 서연 씨 덕분이지.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음색이 제 마음 한가운데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그분의 말과 표정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당신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그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건 고백도 위로도 아닌데 묘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엔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세서 창문이 덜컹거렸지요. 어르신이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소.
저도요, 이런 날은 괜히 마음이 허전하지요. 말을 마치고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따뜻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와버렸구나. 그날의 감정은 마치 바닷가의 밀물 같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발끝을 적시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물결은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잠들어 있는 돌멩이를 매만지듯 어르신과의 시간은 제 안에 묵은 감정을 하나씩 깨워내고 있었지요. 남편 도윤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습니다. 진해양의 파도가 도로까지 밀려와서 차창에 소금물 자국을 남겼지요. 그날 저녁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제 나 혼자뿐이라는 걸요.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그랬어. 대답은 짧고 무심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남은 낯선 향수 냄새가 다시 한번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는 더 이상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대화가 끝났구나 하는 냉정한 깨달음만 남겼지요. 그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휠체어에서 조금 일어나 보고 싶어요. 정말요? 조금만 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천천히 두 팔에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팔을 받쳐드리자 어르신은 잠시 허공에 서 있는 듯한 미묘한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손끝으로 전해진 떨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의지의 떨림이었지요. 잠시 후 어르신은 숨을 고르며 앉으셨습니다. 조금은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천히요. 이렇게라도 나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서연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 제 존재를 그렇게 확신해주는 일, 그건 오래된 기억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가족에게서도 느낄 수 없던 따뜻함이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어르신의 손놀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수저를 잡는 힘이 생기고 스스로 세수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때마다 저는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어느 날 오후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서연 씨, 나 이제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은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럼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덕분에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으니까요. 어르신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파도 소리가 유난히 거세졌습니다. 도윤 씨는 여전히 야근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어르신의 방 불빛이 보여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독서등 아래에서 책을 들고 계셨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리신가요? 괜찮아요. 나이 탓이지요. 저는 무심코 그분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조용히 손을 걷었습니다. 그제야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었는지 깨달았지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에 저와 닮지 않은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닌 누군가를 생각하며 웃고 있는 제 얼굴이 어쩌면 너무 오래 잊고 있던 나 같았지요. 다음 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엔 서울 본사 회의가 있어서 이틀은 못 들어올 거야.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하나의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 그리고 어르신과의 고요한 공간. 그건 이제 낯선 외로움이 아니라 익숙한 위로로 변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요즘 들어 마음이 조금 복잡해요. 어디 불편하세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사람이 너무 고마우면 그 마음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 그분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웃으며 수건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피곤하실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서 창문을 닫으려다 바다 쪽을 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파도는 선을 모르지요. 넘지 않으려 해도 결국 제자리로 밀려오니까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그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해의 봄은 언제나 바람이 많지요. 그날도 낮부터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하루 종일 그런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야 할 일상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 도윤 씨는 서울 본사 회의로 며칠째 집을 비웠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제가 더 낯설었지요. 이상하죠. 외로움이라는 게 때로는 익숙해지면 편안함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오후가 저물 무렵 바람은 더 세졌습니다. 거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물 온도가 딱 좋네요. 서연 씨 손이 온도계보다 정확하지요. 그분의 말투엔 미소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씻겨드리고 나서 수건으로 어깨를 닦아드릴 때 그분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창밖을 보니 하늘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여전히 세찼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국을 덜어놓고 어르신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직접 끓였어요. 벌써 냄새만으로도 살 것 같소. 그분은 수저를 들고 천천히 국을 떠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차리고 그 사람이 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그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지요. 식사 후 우리는 잠시 거실 불빛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서연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림을 잘했어요?
30년을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10년이라 긴 세월이죠. 근데 얼굴은 아직도 밝아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당신은 아직 빛나고 있다는 인정이었지요. 그때 번개가 치며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놀란 저는 반사적으로 어르신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멈춰야 해. 하지만 너무 가까워. 그런 대화가 눈빛 사이에 오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놀라서 그만. 참 괜찮아요. 바람이 워낙 세네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미소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그분의 미소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마음이 따라 흔들렸습니다. 어르신이 주무시는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람이 문을 흔들고 커튼이 살짝 들썩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외로웠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필요했다. 그게 죄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새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어요. 선이란 건 결국 사람 마음이 만든 것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감정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람처럼 감정에도 방향이 있다는 걸요. 억지로 거꾸로 불게 할 수는 없다는 것도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조용히 마음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지요. 처음엔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그 마음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부자연스러웠지요. 마치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도윤 씨가 퇴근하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요양보호사를 부르자. 요양보호사요? 갑자기 왜요? 당신 혼자 다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잖아. 전문가가 도와야지.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배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속에는 뭔가 다른 의심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르신도 제가 도와드리는 걸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그게 문제야. 너무 익숙해졌다는 게. 남편의 말끝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의심인가 질투인가. 하지만 그가 제 눈을 피하며 덧붙인 말은 의외였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그러더라. 어르신 몸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신경이 부분적으로 회복 중이라나. 그럼 다행이네요. 응,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심한 손상이었는데. 그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심장이 크게 뛰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름은 김미정, 50대 중반의 침착한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단정했고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씨,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거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괜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돌보던 자리를 낯선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기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이제 손 뗄 수 있겠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계속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제 마음이 스스로 정직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지요. 미정 씨는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재활 운동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어르신을 돌보는 걸 지켜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요. 이틀째 되는 날 미정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 씨, 어르신과 오래 아는 사이세요? 남편의 상사였어요. 예전부터 가족처럼 지냈죠. 아, 그래서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셨군요. 그녀의 말에는 별다른 의도가 없었지만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미정 씨 괜찮은 분 같아요. 네, 성실하고 꼼꼼하시네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네요. 이젠 당신 손길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은 또다시 출장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일주일쯤 걸릴 거야. 미정 씨가 있으니까 걱정 마.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의 말에는 이제 저를 믿는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 대상으로서의 말투였지요. 그가 떠난 후 집안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 씨는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엔 일찍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떠난 뒤 집엔 저와 어르신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거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소리.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평온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지요. 잠시 후 어르신이 부르셨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 이리 와요. 네, 왜요? 저 오늘은 괜히 마음이 시끄럽네요. 그냥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분의 말이 유난히 작고 진심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창문 밖의 빗소리와 그분의 숨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어르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되뇌어도 마음은 이미 거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지요. 바람은 잠잠해졌지만 제 마음속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감정이었고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이란 건 참 이상하지요. 지켜야 할수록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스스로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손끝의 움직임 하나도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요. 하지만 그렇게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 도윤 씨는 여전히 출장을 이유로 집을 비웠습니다. 전화는 형식적이었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그 두 마디로 끝나는 대화 속에서 부부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마저 의무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요양보호사 미정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덕분에 조금 덜 힘들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날씨도 마음처럼 오락가락이네요. 저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머무르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어르신 방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며칠 전 미정 씨가 갑자기 물었을 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이 요즘 얼굴이 밝으시네요. 그 말은 단순한 관찰 같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의심의 그림자를 저는 이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르신의 방에서 침대볼을 갈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그분은 창가에 앉아 작은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연 씨, 이 화분 참 예쁘죠? 당신이 심은 거라 그런가 봐요. 그냥 평범한 국화예요. 손이 닿으면 잘 자라요. 사람도 그렇죠. 마음이 닿으면 피어나는 법이니까. 그분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틈 사이로 미정 씨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앉은 그녀의 태도는 묘하게 조심스러웠지요. 오늘은 어르신이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회복이 빨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겉으로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도윤 씨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출장 중이라던 그가 예고도 없이 들어온 거였지요.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바로 내려왔어. 그래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냥 갑자기 오고 싶었어. 그의 시선이 집안을 훑었습니다. 거실, 주방, 그리고 어르신의 방문 앞까지. 그 눈빛에 저는 이유 모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정 씨는 오늘은 휴무예요.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순간 남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필 오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며 조용히 눈치를 봤지요. 요즘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 달라졌어요? 응, 뭔가 편안해졌다고 해야 하나. 이상하게 밝아. 그의 말은 마치 장난 같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 어르신 방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쪽을 흘기 쳐다보더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솔직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요즘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 유리컵에 남은 물방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제 마음 같았지요. 다음 날 미정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 어제 남편분이 오셨다면서요? 네, 갑자기 들르셨네요. 그럼 어르신은 놀라셨겠어요. 그녀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지만 그 마지막 어조에는 작은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무심히 던지는 말 하나, 눈빛 하나가 점점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되자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조심해야 해요. 도윤 씨 눈이 예리해졌어요. 알아요. 저도 느꼈어요. 우리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지내야 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미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의 눈빛, 남편의 시선, 어르신의 말올 어부잇, 모든 게 한데 엉켜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비밀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야. 그날 처음 그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새벽녘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게 조용한데 이상하게 귀속이 웅웅 울렸습니다. 그건 아마 제 양심의 소리였겠지요. 숨기고 있는 마음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균열은 언제나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는 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미정 씨의 눈빛, 남편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어르신의 말이 뒤섞여 있었지요. 창밖에서는 새벽 안개가 내려앉고 빗방울이 유리창에 천천히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오전 남편 도윤 씨가 일찍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시간인데도 말이지요. 그의 얼굴엔 알 수 없는 냉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미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네, 그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둘은 거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마지막 한 문장은 제 귀를 파고들었지요. 사모님이 가끔 저한테 일찍 퇴근하라 하셨어요. 순간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 한마디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이었지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만해. 변명할 필요 없어. 그가 고개를 돌려 어르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 들었어요. 문 안쪽에서 기창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재훈아, 오해야. 서연이는 제 아내예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의 얼굴은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난 처음엔 당신이 힘들까봐 미정 씨를 불렀어. 그런데 왜 감췄어? 왜 그랬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게 다예요. 혼자 있고 싶어서 남의 눈을 피했어? 그게 이유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휠체어를 밀며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재훈아, 내 어머니한테 맹세코 이런 일은 없었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순 없었지. 그럼 정말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인정하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거짓말로 버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고 어르신은 죄책감에 말을 아끼셨습니다. 미정 씨는 다음 날부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미 작성했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이제 서로한테 남은 건 의무도 사랑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을 적는 그 짧은 순간에도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은 재활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출발하는 날 저는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저도 잘못했어요. 그저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 씨, 그 마음만은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낡은 창문과 좁은 부엌이 전부인 곳이었지요. 밤이면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지난 삶을 끊임없이 되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외롭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가끔은 그날 아침이 떠오릅니다. 남편의 눈빛, 어르신의 떨리는 손, 그리고 제 침묵. 모두가 저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살아있음의 감각만큼은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스며듭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아직도 그때의 향기가 떠오르지만 이제는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건 흘러가고 남은 건 다시 시작할 용기뿐이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어쩌면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마음속의 파도가 잠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지요.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죄인지 위로인지 그건 아마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지요. 서연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당신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